여보, 나 너무 졸린데 20분만 잘게. 그동안 이기 좀 봐줘. 이렇게 잘 거면 그냥 집에 가서 쉴지.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한마디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저는 9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셨고, 저희도 아기 낳고는 처음 가는 장기 여행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여행이라기보다는 일정 소화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조금만 쉬었다 가실까요? 그 사이에 9개월 아기는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밤마다 자주 깨고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남편도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온 여행이니까요. 일정이 끝나고 드디어 시어머니를 배웅하는 날이 됐습니다. 솔직히 그날 아침 제 머릿속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 하루만 더 연장할까? 어머니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좀 놀다 가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였고 집에 가면 친정 엄마가 아기 좀 봐주실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우리는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으니까요. 결국 호텔을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주말이라 비용은 44만 원. 비싸긴 했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보내고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다음날 일정을 빼곡하게 짰습니다. 카페, 관광지, 맛집. 오랜만에 조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저희는 계획대로 카페에 갔습니다. 브런치를 먹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기 기저귀를 갈고 짐을 다시 정리하고 유모차도 점검했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설렜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여보, 나 너무 졸린데 20분만 잘게. 20분. 평소 집이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도 3일 내내 제대로 못 잤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 더 있자고 해서 비싼 돈 들여 연장까지 했는데 막상 시작도 전에 자겠다고 하니 속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거면 그냥 집에 가서 쉬지.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비꼬지도 않았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앞을 1시간쯤 걸었습니다. 9개월 아기를 안고요. 1시간이면 충분히 잤겠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잤어?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도 못 잤어!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1시간이나 밖에서 서성였는데 한숨도 못 잤다고요? 왜 못 잤어? 남편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 아까 그 말 왜 했어? 그 말. 이렇게 잘 거면 그냥 집에 가서 쉬지. 그게 문제였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도 피곤했어. 집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하루 더 있자고 해서 연장한 거잖아. 그런데 나한테 아기 봐달라고 하고 자겠다고 하니까 짜증나서 그렇게 말했어.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이야. 나는 진짜 20분만 자려고 한 건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계속 생각나서 잠이 안 왔어.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히 20분 문제가 아니구나. 그날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기 데리고 1시간이나 밖에 있었어. 그동안 푹 자면 됐잖아. 그 말을 해놓고 나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자?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나는 왜 아기 안고 밖에 나가 있었는데? 네가 그런 소리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어. 그때부터였어요. 대화가 아니라 판단이 시작된 건 네가 상처 주는 말을 했으니까 사과해야지. 나는 상황 설명한 거야. 아니, 상처 줬잖아. 그럼 사과해야지. 같은 말이 계속 돌았습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 상황에서 짜증이 났는지. 그런데 남편은 계속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야. 네가 나한테 상처 줬다는 거. 대화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나는 너 위해 희생 많이 해. 그 20분도 못 참아줘. 희생.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도 3일 내내 아기 안고 다녔습니다. 저도 잠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건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지금 이 상황 안 왔어. 결국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나도 피곤했어. 그래서 집에 가자고 했잖아. 그러면 애초에 연장하지 말았어야지. 말이 점점 꼬였습니다. 호텔 방 안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에서 9개월 아기가 눈치를 보며 칭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지쳤습니다. 이게 정말 20분의 문제일까? 아니면 누가 더 피해자인지를 따지는 싸움일까?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더 커지기 전에 끝내고 싶었습니다. 아기도 옆에서 울고 있었고 여행 마지막 하루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침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가 않아.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받아줄 수 없어. 사과를 했는데 받아줄 수 없다는 말.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나도 짜증나서 말이 그렇게 나왔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커진 건 내 잘못이야. 그날 오후 내내 똑같은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몇 시간이나요? 호텔 방 안에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아기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지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나 술 마실 거야.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호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감정이 커지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술까지 들어가면 저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잠들어 있던 아이가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깨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원하는 대로 마셔. 나는 아기 데리고 나갈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못 있겠어. 그리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9개월 아기를 안고 막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친정에 도착했다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아기 때문에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었어.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진정은 무슨? 넌 나를 신경도 안 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문자 하나만 남기고 어떻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술 마시겠다고 했잖아. 나는 아기 데리고 있을 수 없었어. 혼자 좀 쉬고 풀린 다음에 얘기하자고 한 거야.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려고 했어? 넌 나를 버린 거야.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술이 덜 깬 사람을 그냥 두고 와도 되는 걸까? 결국 저는 다시 2시간을 달려 호텔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네 잘못이야. 와도 같이 안 갈 거야. 나는 길거리에서 잘 거야. 호텔 앞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이미 감정은 끝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남편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 이건 전적으로 네 잘못이야. 나는 다시는 이런 대우 못 받아. 그리고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그 한마디 때문일까요? 이틀이 지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와 아기를 위해서 네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어. 받아주기로 했다고요.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이제 와서 받아주겠다는 말이 왜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는 앞으로 태도를 바꿔야 해. 알겠어?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안 바뀌면 나는 너랑 못 살아. 그 말은 이혼을 직접 말한 것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런 식의 다툼은 더 잦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톤 하나. 그때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 상처가 안 풀렸어.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저도 2박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 더 있자고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저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이렇게 잘 거면 그냥 집에 가서 쉬지. 그 말이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을까요? 저는 남편이 기분 나빴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원인이 전적으로 저에게만 있다고는 아직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정말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도 지쳐 있었던 그 상황을 이해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